네, 대입 컨설팅 명가 고등어 교육 입시 도우미 고등어 TV입니다.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의 기본적인 컨셉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의 핵심적인 용어가 바로 스토리텔링이었죠. 보시는 대로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스토리, 이야기죠, 이야기. 그 다음에 텔링, 이야기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시쳇말로 그냥 이빨 깐다라고 했는데, 이빨 까는 것도 그럴싸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럴싸가 뭘까요? 그럴싸. 일단 관심을 끌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심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면, 문화산업의 3요소인 인문학적 마인드에다가 뭐 예술적 심미안, 산업공학적 기술, 이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 졸라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대표적인 예들을 볼까요? 예전에 무슨 포털 사이트를 열면서 서울 시내에다가 비포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색에다가 그냥 똑같이 인쇄해가지고 어느 아침에 갔더니 싹 도배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선영아 사랑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은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냥 임팩트만 줬던 거죠. 이런 거는 요즘 말로 다시 하자면 노이즈 마케팅.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선영이란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한테 뭔가 공개 프로포즈 한다라고 할까? 뭐야 도대체? 까지는 했는데 그거하고 그 사이트하고는 잘 연결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임팩트는 줬으나 그 다음에 뭔가를 끌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례들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 일본에서 뭐 태풍 맞은 사과 얘기,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다 떨어졌는데 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글씨를 새겨서 태풍을 견딘 사과라는 걸 쫙 깔아가지고 입시철에 팔아먹어가지고 대박을 쳤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많이 있죠. 우리가 사먹는 물 중에 약간 들쩍지근하더군요, 저는. 근데 굉장히 비싼 거 있죠. 에비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비앙. 에비앙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거 할 때 뭐 영화 이런 거 좀 했었는데 영화 협찬 받으러 가면 에비앙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줄까요? 다른 물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통에다가 물 왕창 받는 거니까 그런 거 그냥 협찬해주면 되는데 에비앙은 말통이 없습니다. 에비앙은 다 조그만 병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비앙은 그거죠. 알프스에서 뭐 나는 물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먹었더니 뭐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만병통치약 비슷해요. 먹었더니 좋더라 이거예요. 어쨌거나 그랬더니 또 성분을 분석했더니 뭐 미네랄이 들어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것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급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에비앙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뭐랄까요, 잘 브랜딩화 돼 있는 그런 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스토리텔링의 성공 사례라고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걸 써먹자 이겁니다. 이렇게 마케팅에 활용된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을 학생부 종합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안에다가 써먹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합격자들의 수기를 대학마다 좀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개를 모아보니까 제목들이 다 이런 제목들입니다. 다양한 경험, 뭐 기록하는 습관, 소신껏 행동하라, 뭐 뻔하죠. 뻔하지 사실은. 그러나 이 글을 여기 지금 제목처럼 나와 있는 거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야기가 쭉 이렇게 잘 연결된 글, 이것이 자기소개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한번 이런 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글들이 내가 이야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 전체를 꾸밀고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의 컨셉을 잡아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정리를 하면 뭐 역경 극복형이라든가 자기 특기를 자랑하는 형태 뭐 기타 등등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를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컨셉을 잡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니까 이런 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꿰보자라는 겁니다. 잠깐 보세요. 만약 당신에게 이야기가 있다면 당신이 바로 주인공이다. 맞죠? 이게 자기소개서입니다. 남의 소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스토리의 주제는 스토리는 주제, 소재, 캐릭터, 세계관으로 구성된다.
스토리의 베이스는 욕망, 즉 돈과 명예이다. 맞죠? 물론 이게 자기소개서에서는 공부랄까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겠죠. 저건 뭐 베이스의 욕망, 돈과 명예 이거 어딘가요?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스토리는 전형,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죠. 전형으로부터 시작된다. 전형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사회적 신분의 차이 뭐 이런 거 대부분이 드라마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라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인공은 주체가 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영화나 모든 드라마, 즉 내러티브, 이야기 구조가 있는 그렇죠. 이야기 구조, 내러티브죠. 아까 스토리도, 스토리텔링도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주인공이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영화 봐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병신 찌질이었다가 그죠? 얘가 갑자기 무술 영화죠.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졸라 열심히 운동을 하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와가지고 아버지 왼수를 때려 죽인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다가 끝나는 영화 없죠. 딱 하나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그런 게 있긴 했는데 두 사람이 사랑하다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을 만나든가 그 사람을 만나든가 그러는 사이에 그 사람이 변해가는 그런 이야기. 그게 가장 재밌는 이야기고 이야기의 전형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다 대입하면 어떤 건가요? 나는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었으나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는 거죠. 역경 극복형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주인공, 주체, 여러분이 변하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을 보면 제가 잘 써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위에 지나갔었군요. 그죠?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괜찮죠, 발음?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예, 나오죠. 주인공이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주인공이 정말 찌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새 가슴에다가 난장이 같이 키도 작고 생긴 것도 쭈글쭈글한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프로포즈를 하러 갔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이 말을 더듬더듬 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야? 라고 물어보니까 난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당신 때문에 내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 이런 걸 표현하더라라는 거죠. 영화에서 가장 감동 깊었던 장면이 바로 이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걸 좀 읽어보시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 이야기는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렇게 성공적인 거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 즉 입학사정관이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팩트 있고 그 다음에 큰 줄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이 돼 있는 이런 이야기라면 자기소개서의 컨셉으로 아주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